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어른들한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시모 노망난 할망구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죠. 처음에 시어머니를 봤을 때는 정말 인자하고 사람 좋은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시집살이 시킬 게 뭐가 있냐며 요새 애들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그런 짓을 왜 하냐며 시짜질 혐오하는 그런 사람인 척을 했죠. 하지만 말 그대로였어요. 시집살이만 안 시키고 별의 별 그지 같은 일들로 사람을 미치게 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말투부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은 분 같아 보였기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을 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도 합가는 좀 그렇고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들이는 쪽으로 남편과 얘기가 되었어요. 그것부터가 큰 실수였죠. 아니, 노인네가 작정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연기하는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수차례 시도해봤죠. 안 알려주면 자기가 뭔 짓을 했다고 안 알려주냐며 온갖 난장을 피우세요. 그것 때문에도 남편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꼭 남편 밥만 차려 드세요. 제가 몇 번은 밥 꺼내서 같이 먹었더니 저를 엄청 째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밥상을 차려 드시고 남편이 저랑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그 중간에 떡하니 앉아서 고기 반찬만 본인 앞에 놓고 남편 밥그릇에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젓가락 뻗으면 손으로 모르는 척하고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손 좀 치워달라고 저도 좀 먹자고 하면 직접 하나 부스러기 같은 거 제 밥그릇에 놔주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고기나 음료수 같은 거 사오면 꼭 냉장고 속에 숨겨두시는데 냉장고가 숨겨봤자 냉장고잖아요. 제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고 보이니까 음료수 좀 꺼내 먹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걸 검은 봉지로 싸서 넣어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만 주섬주섬 꺼내서 한 잔씩 따라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무실 출근하면서 과일 주스 1.5리터 페트로 사다 놓고 마신 적도 있어요. 너무 열받는 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남편한테 따로 밥상에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하면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 거 가지고 불만을 삼냐며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모의 미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빨래통 앞에서 기웃거리길래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몰래 지켜보니 빨래통 뒤적거려서 남편 속옷만 꺼내서는 화장실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직접 다 손빨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뒤에 다가서서 속옷들 따로 모아서 빨 거니까 손빨래 안 한다고 얘기하니 화들짝 놀래가지고는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빨래하고 건조기 돌려서 소파에 꺼내두면 남편 속옷만 골라서 정리해두고 하세요. 도대체 다 큰 아들 속옷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빨래통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저한테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뻔뻔하게 아닌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잡아떼시는데 노인네가 잡아떼면 다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하고 한참 관계 중이었어요. 근데 살짝 열려있던 안방문 그 사이로 눈이 보여서 정말 자지러질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신 척하고는 안 가신 건지 아니면 소리도 안 나게 다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안방문 앞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어색한 연기톤으로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다면서 찾는 척하더니 주머니 만지면서 여기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정말 이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섣불리 이혼을 못하는 게 주변에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생각하면 이혼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보고 싶은데 결혼 전이랑 왜 달라지셨냐고,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상담 한번 받으러 가보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대번에 표정이 변하면서 지금 자기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정신과 상담이 옛날처럼 잡아다가 사람 감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소리만 고래고래지면서
시엠이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깽판을 놓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도 오자마자 저한테 자기 엄마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 모자는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진짜 타이밍이 안 맞는 게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제 인생만 고달파지게 생겨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에 꼭 아들 낳으라고 하는데 그걸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러는 거 보니 딸이면 앞길이 참 깜깜하겠더라 싶더군요. 그렇게 몇 주 지나서 성별이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딸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온갖 욕을 하시면서 결국에 딸 임신한 거 보라며 저보고 하자 있는 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싱글맘이고 뭐고 무조건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반복적으로 신랑 양기 다 빨아가더니 결국 딸을 임신했냐며 딸이 뭐냐며 저를 볼 때마다 삿대질하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씨를 이 모양으로 뿌려서 딸이 생긴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날리냐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씨를 뿌리면 거기서 아들 정자만 낚아채는 것도 제 능력이라면서 저보고 모질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남편하고 협의이혼이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시모와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엄마를 곁에 모셔야지 왜 그런 소리라냐며 저한테 대려 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포도주스 한 팩 꺼내서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획 낚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 어디 아들도 못 갖는 게 이런 걸 먹냐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저 할망구까지 나를 괴롭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1,000원짜리 포도 주스 한 팩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기 전에 샤워하는데 하혈하더군요. 남편은 잠에 취해서 깨워도 일어나지도 못하길래 결국 저 혼자 차 끌고 산부인과 갔습니다. 한참이나 검사하고 나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 아이가 떠나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참담해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대 끊어먹을 년이라며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시는데 그때는 타이밍 계산이고 뭐고 없었어요. 제가 살려면 당장 이혼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반차 내고 구청에서 이혼 서류 챙기고 죽집에서 죽 포장해서 집에서 먹고 있었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모가 저한테 와서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이도 못 갖는 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냐면서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죽집에서 받은 동침이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보여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고 지금부터 당신은 그냥 나이 많은 아줌마니까 더 이상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참아주니까 만만해 보였나 본데 이제 가만 안 둔다고 하니 저한테 아무 말 못하고 저희 집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대충 필요한 짐만 챙겨서 차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효자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 한 짓을 들어서인지 재고 따지고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도장 찍더라고요. 남자들이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하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벌써 이혼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정말 길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크게 상처낸 그 할망구, 제발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